투자템이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급등하고 있는 종목들보다는 앞으로 투자 아이디어가 될 만한 섹터와 종목 위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텔레그램에서 찾은 자료들이고요. 먼저 첫 번째로 키워드 함께 보시죠. 이 머스크 머리에서 나온 아이디어 그리고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을 트레이드 관점에서 한번 접근해 보겠습니다. 주가가 지난해 하반기 대비 벌써 6배 넘게 오른 상황이지만 재무 리스크 해소와 함께 본격적인 성장이 기대가 되는 종목이 있습니다. 잠시 후에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이것저것 다 하는 게 아니라 한 우물만 파면서 실적 개선을 노리고 있는 한 조선사 얘기도 마지막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 함께 보시죠. 이 텔레그램에서 유명 테크 팟캐스트인 드와케시 파텔의 채널에 공개가 된 일론 머스크의 인터뷰 영상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영상 제목은 36개월 내에 AI를 구동하기 가장 저렴한 곳은 우주가 될 것이다. 바로 이겁니다. 전체적인 영상 길이가 2시간 50분에 달하는데 이 텔레방에도 핵심 내용이 잘 정리가 되어 있었지만 국내 증시에서 투자 아이디어가 될 만한 부분 위주로 제가 또 한 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단 4가지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먼저 첫 번째는 키워드가 우주 AI 데이터 센터입니다. 제목처럼 앞으로 30개월에서 36개월 내에 AI를 돌리기에 가장 싼 장소는 지구가 아니라 우주가 될 것이다 라고 일론 머스크는 단언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에너지 효율 때문인데요. 머스크의 말대로라면 이제 우주 산업은 데이터 센터 인프라 산업으로 바뀝니다. 오늘도 우주항공이 일론 머스크 효과와 인텔리안테크의 호실적에 힘입어서 상당히 강한데 우주항공 관련주들은 단순 기대감이 아니라 실질적인 수주 가능성을 열어두고 봐야 하나 이렇게 확장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위성통신이나 우주궤도 운송과 관련된 기업들까지 밸류에이션 재평가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한 장으로 만든 이미지 보면서 더 자세한 얘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전력 병목 현상입니다. 영상에서 머스크는 이 마법의 전력 요정은 없다라고 재미난 표현을 썼는데요. AI 칩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변압기랑 발전소 지능 속도가 너무 느리다는 겁니다. 즉, 쇼티지가 단기간에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변압기와 전력 관련 기업들의 수주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를 머스크가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셈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제조업의 혁명입니다. 머스크는 인터뷰 영상에서 기존의 방식으로 칩 공급을 못 맞춘다면 땅굴을 파는 보링 컴퍼니의 기술을 응용해서 칩 공장도 직접 짓겠다라는 뉘앙스를 풍겼습니다. 이를 테라팹이라고 부르고 여기에 더해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를 무한 돈 복사 버그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이 로봇이 로봇을 만드는 단계가 오면 노동력 한계가 사라지면서 경제 규모가 폭발한다는 겁니다. 여기에서는 반도체 장비와 로봇이 투자 아이디어가 될 것 같습니다. 결국 핵심은 대량 생산이 될 거고 이 반도체 소부장과 로봇 관련주들도 시장에서 계속 체크가 필요해 보입니다. 마지막은 스타쉽과 달입니다. 지구 자원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니 달의 토양을 이용해서 태양광 패널을 만들고 이 달에서 만든 AI 위성을 심우주로 쏘아 올리겠다는 구성입니다. 오늘 또 X의 일론 머스크가 이미 달에 자립형 도시를 건설하는 것으로 스페이스X는 초점을 전환했다라는 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머스크가 픽한 수혜주, 관련주라고 이 섹터를 불러보겠습니다. 앞서 힌트를 얻으셨다시피 우주항공, 전력, 반도체 소부장, 로봇 이렇게 4개 카테고리가 관련주로 분류가 될 것 같습니다. 인텔리안테크는 오늘 호실적으로 인해서 장 초반부터 지금 상한가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오늘 변압기 전력 쪽도 상당히 강합니다. LS 일렉트릭, HD 현대일렉트릭이 나란히 10% 넘게 오르고 있고요. 반도체 장비단에서도 이오테크닉스가 4% 넘는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반도체 소부장과 더불어서 한라캐스트, SPG, 레인보우 로보틱스, DIC를 로봇 관련주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다음 투자텔미 이어가겠습니다.
바이오 섹터 안에서 앱클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방송에서 많이 언급이 되지 않았던 종목인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종종 텔레그램에서 관련 소식을 접했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먼저 앱클론의 파트사 헬리우스 얘기인데요. 최근에 헬리우스가 글로벌 시장에서 아주 묵직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일본의 대형 제약사 에자이가 헬리우스로부터 면역 항암제인 세르플루리맙을 이제 전 세계 권리를 사들였다라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계약 규모가 무려 3억 8,8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환산했을 때 5,300억 원에 달하는 대형 계약이고요. 이 약은 이미 중국과 유럽에서 판매가 되고 있는 약물인데 이번 딜을 통해 헬리우스의 기술력이 글로벌 빅파마에게도 확실히 인정받았다라는 걸 증명한 셈입니다. 파트너사의 체급이 커진다라는 건 또 앱클론 입장에서는 매우 든든한 배경이 되겠죠. 그 다음 기사가 또 있는데요. 오늘 일자로 매경 헬스에 난 기사인데 그동안 주가 발목을 잡았었던 재무 리스크가 드디어 해소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기사에 따르면 앱클론은 지난해 매출 47억 원을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 100% 넘게 성장을 했습니다. 관리 종목 지정 사유였던 연매출 30억 미달 요건을 가볍게 넘긴 셈이고요. 여기에 360억 원 규모의 자금 조달까지 성공하면서 부채 비율도 18%대까지 뚝 떨어졌습니다. 이 말은 이제 돈 걱정은 끝났다, 임상에만 집중하겠다라는 신호로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무엇에 집중을 하고 있냐? 그래프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그래프인데요. 지난달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헬리우스가 발표한 성장 로드맵입니다. 우측 상단에 이제 블록버스터라고 적혀 있고 밑에 HLX22라고 명시가 되어 있죠. 이게 바로 앱클론이 기술 이전한 항체 치료제 AC101입니다. 헬리우스가 전 세계 투자자들 앞에서 이 약물이 우리의 차기 블록버스터, 즉 가장 중요한 먹거리다라고 공언을 한 겁니다. 헬리우스의 존재감이 커질수록 앱클론이 만든 AC101의 가치도 재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겠고요. 일단 임상 데이터 결과가 상당히 놀라웠습니다. 위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 이상에서 표준 치료만 받은 환자들은 무진행 생존 기간이 8.3개월이었는데 앱클론의 AC101을 함께 투여한 환자군은 데이터 분석 시점까지 중앙값에 도달하지 않을 정도로 생존 기간이 길었습니다. 일단은 HLX2가 이런 놀라운 무진행 생존 기간 데이터를 바탕으로 HER2 고형암 분야의 확실한 블록버스터가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좀 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주가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지난해 9월만 하더라도 앱클론의 주가는 10,000원대였는데 올해 1월 28일, 1월 말을 기점으로 주가는 7만 원까지 상승하는 기염을 토해냈고요. 최근에는 주가가 한 일주일 넘게 횡보하는 구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주가 장중에 장 초반에 10% 넘게 올랐다가 현재는 3%대만의 오름세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 일단 파트너사의 행보가 워낙 공격적이고 임상 데이터에 대한 내용들이 긍정적이다 보니 여기에 다시 한번 주가가 7만 원을 넘어설 수 있을지 여러분들도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내용 확인해 볼게요. 네, 조선사 얘기입니다. 대한조선 얘기고요. 오늘 이제 공시가 나왔는데 그 내용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유 운반선 2척을 수주했다라는 공시가 나왔습니다. 계약 금액이 무려 2,597억 원인데 이게 작년 매출액 대비해서 24%가 넘는 아주 큰 계약입니다. 이 수주를 통해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투자 아이디어는 대한조선은 수에즈막스급 탱커랑 셔틀 탱커에 아주 특화된 중형 조선사입니다. 덩치 큰 경쟁사들이 이것저것 다 만들 때 대한조선은 딱 돈 되는 거, 잘하는 거에 집중을 한 거겠죠. 그리고 일단은 4분기 실적에 대한 전망치가 상당히 긍정적이더라고요. 영업이익률이 무려 25.4%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조선업에서 이 정도 이익률 정말 역대급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대한조선의 강점이나 경쟁력은 경쟁사 대비 생산 구조가 심플하다는 겁니다. 같은 배를 계속 찍어내는 반복 건조가 가능한데요. 지금
물감인 탱커 발주는 계속 쏟아지는데 배 가격은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조선은 이걸 똑같은 공정으로 반복해서 찍어내니까 비용은 줄고 효율은 극대화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반복 건조와 더불어서 선가 상승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실적 개선 속도는 훨씬 빠를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주가 흐름 같이 보시죠. 네, 잘 아시다시피 새내기 종목입니다. 지난해 8월에 상장이 됐었고 지금 주가는 박스권 안에 머물러 있는 상황인데 오늘 이제 주가가 뭐 크게 반응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현재 구간에서도 3% 가까운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정도의 상승 흐름이면 지수보다 못한 것 아니냐 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실적 개선에 포커스를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세 가지 이슈들 모두 전해드렸고요. 이제 엠벤골드 이태호 매니저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엠비엔골드 이태호 매니저입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 어떤 재료와 뉴스 중요하게 보셨을까요? 확실히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날 급락 이후에 가장 되돌림을 좀 빠르게 보여주고 있는 거는 반도체 섹터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도 이제 반도체 섹터에 강한 상승 흐름들이 좀 이어지고 있는데 삼성전자 중심의 호재성 소식들이 좀 들려오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엔비디아의 앞으로 HBM4 공급을 진행을 할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양산 출하 시점이 이번 설 연휴 이후 이르면은 셋째 주로 진행이 될 것으로 좀 알려졌습니다. HBM4 같은 경우는 이제 엔비디아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출시하는 베라루빈 출시 계획이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삼성전자가 출하를 하게 되는 HBM4가 적용이 될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다음 달에 엔비디아의 이 GTC 2026에서 삼성전자의 HBM4를 적용한 베라루빈을 처음으로 또 공개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시장에는 HBM4가 양산 출하되는 게 이번이 세계 최초인 만큼 관심도가 좀 많이 올라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올해 본격적인 증설 투자가 시작된다라는 부분들인데 기존에 예정했던 것보다 1C 나노미터 규모의 전환 투자가 본격화된다라는 부분 그리고 신규 팹 증설도 물론 진행을 하긴 하지만 단기간 내에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 최선으로서는 선제적인 전환 투자를 진행한다는 것들이 현재 반도체 소부장 관련 업체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반도체 업종에 대한 긍정적인 인사이트는 유지를 해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반도체 소부장을 주목하고 계신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어떤 종목을 탑픽으로 보고 계세요? 일단 반도체 증설 사이클에서 가장 수혜 강도가 높을 수 있는 것과 더불어서 워낙 요즘 우주항공과 관련된 모멘텀이 붙는 것들이 프리미엄을 굉장히 많이 붙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모두 볼 수 있는 기업인데 종목명이 이제 한미반도체를 오늘 또 준비를 했습니다. 한미반도체가 연간 매출액으로 지난해 기준 5,700억 원 이상을 기록하면서 창사 이래 최대 매출을 좀 달성을 보여줬고요. 아무래도 글로벌 메모리 기업들이 설비 투자가 전년보다 훨씬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추가적인 매출 증가는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HBM3라든지 HBM4를 생산하는 이 TC 본더뿐만 아니라 기존의 주력 장비에도 강력한 어떤 수요를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상황인데 특히나 이 GDDR이라든지 향후 랜드 같은 경우도 적층 구조로 이제 패키징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장비 수요에 대한 기대감들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우주항공과 관련된 모멘텀을 한미반도체에서 찾아본다라고 하면은 한미반도체가 과거 2016년부터 이미 EMI 쉴드 장비에 대해서는 세계 시장 점유율 1등을 유지를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2023년부터 3년 연속으로 글로벌 우주항공 업체들에게 장비를 공급을 했는데 이 위성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 전파에 대한 문제점, EMI에 대한 어떤 쉴드 장비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이다 보니까 한미반도체의 향후 우주항공 모멘텀까지 충분히 기대를 해보셔도 좋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현재 기준으로 목표가 1차적으로 22만 원 그리고 손절가 17만 원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 3일 우주 태양광 관련주로 소개해 주셨던 유니테스트가 오늘 2차 목표 주가도 훌쩍 넘어섰습니다. 리뷰와 함께 무방 일정 마지막으로 들어볼게요. 유니테스트는 역시 신고가 랠리를 계속해서 좀 보여줄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앞단에 물량수화를 계속 거쳐가면서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목표가 24,000원 충분히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온라인 공개 방송 이제 4시 40분에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설 연휴 이후에 우리가 강력하게 좀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업종과 종목에 대해서 풀어드릴 예정이니까 내일 40분에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MBN골드 이태우 매니저였습니다. 감사합니다.